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라이딩공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스포츠 타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알다시피 제가 공지한 대로 공지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격리 해제되고 나서 급하게 또 영상을 찍었어요. 네, 일이 오히려 격리하는 중에 일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랬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진짜 며칠 동안 엄청 아팠는데 후유증도 아직은 다 안 끝났지만 그래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목소리도 많이 괜찮아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오늘 영상 주제는 여러 가지예요. 정말 복합적인 건데 스포츠에 대한 특히나 축구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내용이 지금 동아시안컵 일본으로 개최되는 걸로, 자, 여기 보면은 2022년 나무위키를 한 사진이고요. 2022년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중국, 일본, 한국 순서이기 때문에 중국이 와야 됐지만,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환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방역 정책으로 완전 도시를 봉쇄하는 폐쇄적인 방역 정책을, 좀 거역한 용어를 쓰자면 좀 세국적인 방역 정책을 중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최권도 자연스럽게 반납이 됐고요. 사실 동아시안컵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년에 열릴 아시안컵도 지금 개최가 미뤄졌고요. 개최가 미뤄졌다. 개최를 포기했고요, 중국이.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정말 국제 대회 유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동아시안컵, 아시안컵, 또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원래 올해 개최되기로 했는데 현재 1년 미뤄진 상태죠. 뭐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이 미뤄졌고요. 또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도 또 역시나 1년 연기가 됐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관련 대회들이 다 코로나로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 축구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오늘 할 주제가 축구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동아시안컵, 우리가 흔히 동아시안컵이라고 많이 불리죠. 공식 명칭은 EAFF 2-1 풋볼 챔피언십입니다. 이렇게 되게 긴 이름인데 왜 동아시안컵이라고 하냐면은 그 전에 동아시안컵이라고 자주 썼어요. 이렇게 전에 동아시안컵이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도 풋볼 챔피언십이라고 하지 않고 동아시안컵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대회가 일본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대회 기간이 2022년 7월 19일 그리고 27일까지 일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 대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남자부도 있지만 여자부 경기도 있어요. 여자부 경기도 역시나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고, 저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경기를 펼쳤고요. 여자부 대회는 안타깝게 우승하지 못했지만 남자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자, 공식 일정 일단 나왔어요. 공식 일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이거 빼야지.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공식 사이트, 동아시안컵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단 19일날 개막전이 열리고요. 흰색으로 해야 잘 보이겠다. 보이고요. 일단 W가 우먼, M이 맨입니다. 여자부, 남자부. 여자부 4시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개막전을 먼저 펼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20일 남자 경기죠. 1차전 중국하고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0일, 22일에는 경기가 없고요. 그리고 여자부 경기가 2차전 경기가 중국이랑 7시에 23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4일날은 남자부 2차전 경기가 홍콩이랑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동시에 펼쳐질 것처럼 보였지만 역대 지금 동아시안컵에서 동시에 펼쳐진 적이 없어요. 남자부랑 여자부랑 한 경기장에서 이렇게 몰아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펼쳐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랑 이제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만이죠. 대만이랑 경기를 펼칠 예정이고,
남자부는 7시 20분에 일본이랑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개최국이 일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좀 유리한 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홈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동아시안컵이 사실 일본 스폰서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이 조금 센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하나 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남자부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은 우리나라, 이제 중국, 일본, 북한이 참가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남자부랑 여자부랑 예선전 경기가 있거든요. 1차 예선에서 4팀이 붙어서 1위 팀이 2차 예선에 진출하고, 2차 예선에서 또 4팀이 붙어서 1위 팀이 이제 동아시안컵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그 이외에 피파 랭킹이 높은 세 팀이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이게 피파 랭킹이 내려가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북한이 이제 높아가지고 이제 여자 이제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바로 본선 티켓을 얻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계속 피파 랭킹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유동적인 내용이고요. 원래대로는 북한이 피파 랭킹이 동아시아 팀들 중에서 높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일단 예선전이 치러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되게 급하게 치러지는 대회예요. 다른 대회는 좀 어느 정도 아무리 동아시안컵이 뭐 아시안컵이나 뭐 다른 메이저 대회보다는 좀 떨어지는 대회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아무래도 뭐 지난 대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성인 국가대표팀 뭐 해외파 선수들 몇몇 빼고는 이제 국내파 위주로 꾸려졌죠. 근데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인 선수들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로만 또 국가대표를 꾸렸어요. 그만큼 동아시안컵이 다른 대회보다는 좀 권위가 떨어지는 대회는 맞아요. 올해 이번 대회 때 그런 특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안컵이 있었고, 물론 아시안컵이 앞서 얘기한 대로 1년 미뤄지긴 했지만, 여기서 만약 아시안컵까지 했으면은 지금 이번 올해 여름에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토트넘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방한하는 일정도 있고, 또 동아시안컵 일정도 있고, 연기가 안 됐으면 또 아시안 게임도 올해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6월 A매치도 있었고, 그리고 6월 A매치에서 지금 4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카타르 월드컵 대비해서 또 평가전에 치르거든요. 그래서 또 연말에 또 카타르 월드컵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컵이 현재 나와 있는 바로는 내년 여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여름에는 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은 상당 물론 다른 대회보다 이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팀들이 많이 불참하는 것 같고요. 불참하는 거는 북한뿐이고, 예선전을 치르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좀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권위가 떨어진다는 말도 사실 다른 대회에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거지, 뭐 동아시안컵 자체가 또 국내파 이제 뛰는 이제 국가대표에 접하지 못했던 또 그런 선수들은 또 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좋은 대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북한이 불참하면서 남자부 같은 경우는 홍콩이 참가를 하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은 남자부, 여자부 전부 참가합니다. 자, 동아시안컵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아시안컵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중국이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오피셜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반납했습니다. 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개최를 못하겠다라고, 내년에 열릴 아시안컵을 개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자국 현지 네티즌이라고 하죠. 현지 네티즌들은 또 자국 언론들은 왜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벌써부터 개최를 반납하냐, 이런 문제로 지금 안에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중국이 지금 아시안컵을 개최를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로 또 아시안컵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유치 신청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여자 월드컵이었죠. 2023년 여자 월드컵 대회를 이제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접었습니다. 유치 신청했다가 철회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태국 뭐 여러 나라들이 신청했는데 다 유치 철회하면서 남은 게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바로 개최 인정이 되었고 약간 논란은 좀 있었죠. 왜냐면은 중국이 아시안컵을 개최할 때 다른 주요 대회들이 중국에서 많이 열렸고 대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독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선이 안 좋은 건 뭐 당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10년 이후로 지금 내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이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개최를 한 거였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개최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텀을 두고 짧은 텀을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시안컵은 1956년에 처음 펼쳐졌고요. 우리나라는 이 다음 대회죠. 1960년에 개최를 하고 또 우승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960년대 우승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이 없어요. 번번이 계속 다른 대회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아시안컵만 만나면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쇼크들이 또 아시안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아시안컵 하면 되게 폄하를 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안컵이 낮은 대회는 아니에요. 뭐 유로나 뭐 그런 거랑 동격입니다. 유로랑 동격이고 대륙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낮게 보면 안 되는 대회인데 저번 대회는 일단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팀들은 본선 티켓을 전부 땄고요. 이거에 따라서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호주, 이란, 이라크, 그리고 오만 여기 써져 있죠. 시리아, 중국, 레바논, 베트남이 본선 진출했고요. 중국은 일단 최종 예선에 진출은 못했는데 아시안컵 본선 진출하는 순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개최국을 박탈해서 사실 원래 개최국이 중국이었다면 톱시드가 중국이 됐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일단 톱시드를 중국 입장에서 내놓게 되었고요. 하지만 순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참가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팀들끼리는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아시안컵 플레이오프를 열게 되는데 이미 1차 예선에서는 지금 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만이 추첨을 한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홈 어웨이드로 경기 열었는데 캄보디아랑 인도네시아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영옥 감독님이 또 맡고 있는 대표팀이고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신태용 감독님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냐? 이쪽인데 동영상 안 찍었나? 제가 이 뒷부분을 내가 사진 안 찍었구나. 중국이 앞서 얘기한 대로 개최권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서 지금 AFC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지금 대체 개최국을 현재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개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대체 개최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 일단 내년에 바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요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아무래도 경기장 주변에 또 이제 상업 시설들이나 숙박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 같고요. 뭐 이건 다 인프라에 속하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지자체에 이제 참여하려는 이제 개최 유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그 나라에 뭐 인프라가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같은 데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이제 뭐 정부나 뭐 정부라고 해야 하나? 대한축구협회랑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야 되거든요. 아시안컵은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유럽격의 이제 대륙별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개최 신청을 넣었을 때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대도시들이 다 빠졌어요. 개최 신청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AFC 입장에서는 흥행을 시키고 싶고 규정이 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는 뭐 2만 석 이상의 구장에서 무조건 경기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뭐 준결승부터는 뭐 4만 석 이상의 경기장에서 해야 한다는 이제 규정이 무조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큰 경기장이 필요하고요. 그 경기장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교통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최 신청했을 때부터 사실 대도시들 유치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도 우리 사실 일본도 아시안컵을 개최한 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1960년 이후로 개최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현재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동아시아 팀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뺀다면은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환경이 비슷하면서도 지난 대회는 이제 서아시아에서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뭐 암묵적인 룰이에요. 공평성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나 뭐 호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개최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는 일단 빠진 상태고,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 두 나라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서아시아 팀들 현재 나와 있는 국가들은 월드컵을 개최를 할 예정인 이제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저번 아시안컵을 또 개최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내년에 당장 개최한 입장에서 AFC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상으로 개최 나라가 더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개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아시아가 만약 개최가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일단 아무리 AFC가 지금 모일머니가 좋다 해가지고 뭐 서아시아 편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분이에요. 명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아시아 쪽,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룰이 아니라 되게 그냥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제 규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아시아 쪽에서 하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AFC가 뭐 서아시아 편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지금 아첸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선수 제한을 지금 무기한은 풀어버리고 지금 등록 수도 지금 더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사실 서아시아 팀을 고려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AFC가 서아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돈이 많이 도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AFC 입장에서도 사실 한쪽 편만 무조건 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아시아보다는 우리나라, 일본 두 나라 중에서 개최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만약에 지금 아시안컵 출전팀이 24팀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개최하기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02년 뭐 한일 월드컵처럼 또 공동으로 아시안컵을 역대에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그 유례가 없었던 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정 급하면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또 한일 관계까지 생각해 보면은 공동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일 월드컵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두 조직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게 1년 만에 이루어지기는 아무래도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동아시아 팀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나온 바로는. 근데 동아시아 팀이 우리는 개최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서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매치 평가전인데요. 2월 A매치 평가전은 2002년 이후로 지금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대적인 평가전을 펼칠 예정이고 실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열렸던 개최지에서 경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지붕 파손 문제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유치하기 힘들고 최종적으로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세 경기는 공식 발표가 난 거고요.
마지막 한 팀은 일단 현재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 2일부터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6월 A매치 소집 명단은 5월 23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이제 파주에서 이제 파주로 이제 소집될 예정인데 명단 수는 아무래도 4경기씩 치르기 때문에 역대 벤투 감독님이 뽑았던 명단 중에서 가장 많은 명단을 뽑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30년 안팎의 명단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씩 국대로 가끔씩 출전했던 선수들도 다 출전을 이제 소집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 출전한 선수들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국내파 K리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A매치 빼고 이제 9월 A매치 이후로 바로 월드컵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6월이 중요해요. 심지어 이번 월드컵은 일주일 전에 소집해도 된다라는 피파의 이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겨울 개최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전에 소집해도 된다라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개최하기 때문에 유럽 팀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좀 절정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월드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월드컵이면 3주 전에 선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일주일 전에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변수거든요. 대신에 피파가 6월에 4경기를 칠 수 있게 바꿔줬어요. 피파가 사실 아시아 팀들이 많이 하는 뭐 아시아 팀들 중에서도 뭐 춘추제를 하는 국가도 있고 추춘제를 하는 국가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춘추제죠. 봄에 시작해서 이제 겨울, 가을쯤에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다수의 국가들이 추춘제를 하고 있어요. 여름이나 가을쯤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 이제 봄쯤에 또는 초여름쯤에 경기가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런 A매치가 우리나라 쪽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좀 유럽 쪽에 좀 맞춰져 있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첫 경기가 지금 브라질전으로 잡혔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6월 2일 목요일 8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 브라질이 현재 피파 랭킹 순위가 1위이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피파 랭킹 순위에서 벨기에를 제쳤죠. 그러면서 1위이기 때문에 브라질 상대로 사실 얼마나 버티냐 그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고요. 워낙에 양 팀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지금 EPL에서 지금 뭐 득점왕 순위 또 2위기도 하고 뭐 살라 같은 경우가 현재 1위인데 뭐 살라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 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 골로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1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손흥민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브라질에는 상대의 필드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랑 벤치 선수까지 다 손흥민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브라질이 스쿼드가 빡세요. 브라질이 심지어 소집되지 않은 선수들도 빡세요. 그만큼 브라질 선수풀이 상당히 넓고요. 국내파 선수들도 브라질 국내파 선수들도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브라질 이미 소집 명단이 나왔어요. 지금 나오죠. 지금 브라질 국내파 선수들 웨베르통, 길레르니 아나나, 아라나 그리고 다닐루 이렇게 3명이 나왔고요. 다닐루 같은 경우는 클럽 월드컵 때 첼시를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유럽 클럽들이 보고 있는 선수예요. 그 이외에도 지금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부진에 빠진 선수들은 많이 빠졌어요. 2019년에 우리가 봤던 좀 브라질 스쿼드랑 좀 많이 달라졌고 월드컵 전이기 때문에 네이마르도 또 국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브라질의 풀 전력이랑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6일 월요일 8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칠레랑 붙게 되는데 칠레는 일단 지역 예선을 꼴찌로 탈락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경기에서도 무승부로 끝났고 사실 마지막에 거기서 골을 안 먹힌 게 다행이에요. 이제 도저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선수가 백패스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 먹기 찬스가 있었는데 골을 못 넣었죠, 거기서. 자,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또 오랜만에 칠레랑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과이 경기인데 세 번째 경기가 6월 10일 금요일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파라과이랑 경기도 되게 오랜만에 해요. 2014년 이때가 슈틸리케고 출범 첫 경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파라과이랑 붙게 되었고요. 파라과이랑은 지금 앞선 두 팀과 다르게 전적상 우위예요. 우리나라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 팀이 월드컵에서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만약 혹시나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상대 수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 벤투 감독님 전술이 이렇게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상당히 이제 답답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상대 역습에도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지금 여기는 뭐 이집트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경기는 현재 대구 스타디움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6월 14일 8시 화요일 날 경기 일자는 공식 발표는 안 났는데 이 시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집트라고 나와 있는데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이 경기를 이제 아르헨티나랑 하기로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지금 원래는 브라질이랑 호주 원정을 간 다음에 한국으로 방한하기로 했는데 아르헨티나랑 협상이 안 되면서 결국 결렬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뭔데 사실 아르헨티나도 입장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코파 우승팀이랑 이제 유로 우승팀인 이탈리아랑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는 또 이제 월드컵은 탈락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그 팀이랑 영국 이제 웸블리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 그 경기를 끝나고 이제 또 먼 거리를 또 호주로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랑 한번 경기가 있고 이제 호주로 오는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지금 대륙과 대륙 간에 원래 이렇게 대륙 안에서 무조건 경기를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피파도 웬만하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 대회 이번 A매치 같은 경우는 또 4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경기를 펼쳐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파가 대륙 간 이동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올 수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지금 유럽과 영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우리나라 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포기를 했고 대신에 지금 현재 아프리카 팀들이랑 이름이 많이 닿고 있는데 남아있기에는 지금 이집트, 뭐 세네갈, 카메룬, 알제리, 콜롬비아, 뭐 알바니아 이렇게 예상이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일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국가는 세네갈이랑 공식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네갈이랑 협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오늘 자료에 많이 떴고요. 그래서 세네갈이 아무래도 가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또 세네갈도 이제 A조에 또 카타르 같이 또 아시아 팀들이랑 경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스파링 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카메룬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집트도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후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팀들이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유럽 팀들이랑 경기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유로 대회가 있어요. 유로랜다 그 네이션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못하고 역시나 아프리카 팀들도 네이션스 리그 또 예선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앞선 두 경기를 못하게 되는 건데 아프리카 팀은 예선전 두 경기를 치르고 경기를 해야 돼요 지금. 다행인 건 경기 수가 4경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건데 자 과연 어떤 팀이랑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일정이 마저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K리그로도 이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랜만에 또 휴식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